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토지 투자 성공 사례와 이제 실패 사례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공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낭떠러지 땅이랑 버려진 땅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린 사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동부산 해안가 라인에 위치한 일광면 이천리라는 곳의 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이런 곳은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 해안도로 라인에 접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때는 동부산 이제 외곽 쪽에는 도로도 안 깔려 있었고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역도 없었고 주변에 배후 인구인 신도시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 있는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그런 도로의 땅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해안가 라인에는 이 양어장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양식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바닷가 라인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양식 시설을 그런 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이게 한 2016년 그때거든요. 이때는 그때 대중교통도 안 좋고 그다음에 당시에 바다를 보면서 뭔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런 트렌드에 익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도로에 붙어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삶의 질이 좋아지고 이렇게 바다 라인들로 해서 영구조망 보이는 커피숍이라든지 베이커리 상점들이 전부 바뀌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렌드가 바뀌면서 버려진 땅에 상업용 건물이 지어지고 땅의 활용 가치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땅은 원래 좋았던 땅이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땅 모양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안가 라인에 도로가 항상 지나다닐 수 있는 메인 도로에 접해 있고 건물을 지었을 때 바다 연구 조망도 나오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도로 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주차를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겠죠. 그래서 데이트하면 이 해안가 라인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주차장 들어갈 수 있고 바다 연구 조망 보일 수 있고 그런 땅이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시지가가 한 22만 원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는데 2017년부터 최근까지 공시지가는 133만 원 엄청 많이 상승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우리 2016년 때 이럴 때는 뭐 스마트폰도 그렇게 있었지만은 뭐 무제한 데이터 그런 것도 많이 없었고 SNS도 그렇게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대와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런 땅이 좋아진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같은 지역인데 일광역 역세권 도보 2분 거리에 공시지가가 113만 원인데 이제 역세권에서 도보 40분 거리 바다 조망 땅값이 보면 공시지가가 200이 넘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세권 2분 거리 대비 여기가 훨씬 더 땅값이 높게 평가가 됩니다. 이거는 지역마다 다른데 역시나 여기는 역세권 땅값보다 해안가 영구조망 땅값이 훨씬 높게 평가되더라. 그래서 실제 공시지가 말고 우리 평당 가격, 거래되는 가격도 보면 역세권 2종 일반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2종이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서 좋거든요. 역세권이고 도보 2분 거리 그런 거는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거래되는데 여기는 실제 평당 2,000 막 더 넘게 거래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처럼 2배 정도 땅값도 실제로 차이가 나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땅값이 역세권보다 해안가가 요즘에는 능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덕도에 위치한 자연녹지 지역 토지개발 사례도 보면 이게 보면 명지에서 이렇게 거가대교 타고 거제도로 넘어가는 다리거든요. 그 전에 천성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해안가 라인에. 이 땅도 아까 거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도로였어요. 단순히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였는데 이 땅은 좀 푹 꺼져 있죠. 낭떠러지처럼. 근데 이런 땅을 이렇게 석축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조경을 만들고 바다뷰를 살려서 카페가 만들어진 사례라 보시면 돼요. 꺼진 땅인 자체에 꺼지게 지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석축을 쌓아서 기존 메인 해안도로와 평평하게 이렇게 접해 있게 만들어 놓고 똑같이 바다를 살려서 영구조망 보이게 카페를 짓고 그렇게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땅이 없어요. 이런 게 옆에 또 지어지고 막 하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부증성, 땅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 보이는 곳이 다 선점이 되면 누군가 여기에 바다 보이는 곳에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땅값이 또 올라가는, 더 돈을 더 주고 사야 된다, 그라 보시면 돼요. 임차인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장사가 바다 보이는 곳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계속 돈을 더 얹어주고 임차로 들어오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건물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증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거 2014년 시세를 보면 평당 170에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총 이제 5억 8,480에 344평이거든요. 뭐 대출이 그때 많이 나왔다고 하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금액이죠. 근데 지금은 제가 작년에 갔을 때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34억 4천 정도 이렇게 시세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6년 만에 29억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도 수익률이 좋다고는 하는데 절대 땅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임장 갔을 때 그 가격이니까 지금은 가덕도 신공항 좀 호재도 좀 받쳐주기 때문에 땅값이 더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2017년에서 18년 갑자기 공시지가가 7배가 뛴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안가 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풀빌라라든지 가덕도 펜션, 카페, 이렇게 먹자 상권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부터 들어오는지 살펴보면 바닷가 연구조망부터 들어오더라. 그래서 나중에 국제공항이 생기잖아요. 가덕도에 만약에 생긴다 하면 여기 타고 놀러 올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우리 제주도도 애월 가보면 공항에서 가까운 바닷가 라인이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상권도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다른 지역의 바다 조망 땅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게 이제 그 세계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모나코 해변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어떻게든 바다를 보이게 하려고 절벽에도 빼곡하게 집이나 상점들이 지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해변 조망의 땅값은 상상 초월할 정도로 매우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도 이 호날두라고 있거든요. 그분도 이제 모나코 해변에 호텔을 하나 사놨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지나가면서 비록 눈으로 봤을 때 절벽으로 보일지언정 이런 땅에 건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확인도 해보고 하면서 공부를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